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이제 척추가 S자, C자 등 척추 자체가 옆으로 휘어지는 질환인데요. 척추 측만증은 이제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진단되어지는 근골격 질환입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진단되어진다고 해서 청소년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척추 측만이 있었는데 청소년기 점점 성장을 하면서 뼈도 척추 자체도 더 측만이 심해지면서 이때쯤에 가장 흔하게 진단되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가 좀 가장 많이 왔습니다. 좀 어렸을 때는 척추측만이 되는 정도가 좀 미비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이 측만이 더 심해지면서 좀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 이제 뇌성마비 혹은 이제 근위축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소아 척추 측만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20%에서 40%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척추 측만증 자체는 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청소년에게 좀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들이 장시간 좀 책상에 앉아 있거나 과도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서 좀 올바른 자세가 무너지면서 척추 측만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추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정확한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발성 척추 측만증과 기능성 척추 측만증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발성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한 90%가 거의 특발성 척추 측만증인 것 같아요. 특발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원인이 불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특발성으로 분류하고 있고 척추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 영구적으로 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구조적으로 아예 척추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적인 척추 측만증은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좌우 골반의 높낮이 차이, 다리 길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 없이 잠시 일시적으로 척추가 휘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발성과 다르게 좀 위험적 요인을 제거하면 다시 좀 도와질 수 있습니다. 위험적 요인이라면 잘못된 자세, 습관, 다리 길이 차이 등을 제거하면 좀 정상적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측만증의 증상은 우선은 척추 자체가 휘어져 있다 보니 머리의 위치도 정중하게 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높낮이 차이는 물론이고 견갑골과 갈비뼈가 굉장히 좀 다른 쪽에 비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척추가 휘어지다 보니 골반과 엉덩이에 높낮이도 차이가 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한쪽 등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척추 측만증은 이제 좌우로 이렇게 휘어지는 것 이외에도 회전 자체가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좀 3D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에 대한 이런 교정 운동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가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 2D의 모션이 아니라 회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정 운동이 더 어렵고 한쪽에 있는 갈비뼈, 날개뼈가 다른 근육들 반대쪽보다 더욱 더 많이 두드러지게 합니다. 지금 왼쪽에 아이도 왼쪽으로 척추 측만이 있다 보니 왼쪽에 날개뼈, 그 다음에 어깨 높낮이 등에 좀 차이가 있고 갈비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가장 진단은 엑스레이로 합니다. 엑스레이로 해도 구조적 측만이든 기능적인 측만이든 가장 엑스레이 통해서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엑스레이 통해서 이제 측만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이쪽에서 이제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은 뒤에 그 다음에 이 각을 보는데 이 각을 콥스 앵글이라 하고요. 이 콥스 앵글이 이제 10도 이상의 경우 척추 측만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콥스 앵글을 통해서 좀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아까 했을 때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보존적으로 좀 진행하고, 그냥 뭐 보조기도 따로 끼지 않고, 만약 20도에서 40도인 경우 보조기를 착용하고 운동과 같은 보존적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40도에서 60도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어, 그 초경을 했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성장기 아직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좀 더 수술을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이고, 그 이외에는 조금 더 경과 관찰하고 60도 이상은 거의 다 좀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적 검사로는 아담스 테스트인데, 아까도 봤지만 척추측만증의 경우는 한쪽으로 갈비뼈와 날개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였을 때 한쪽의 등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척추측만이 있는 경우겠죠. 근데 요거에서 이제 특발성인지 기능적 측만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 이렇게 만곡이 생기고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가 왔으니까, 기능적 측만의 경우에는 따로 만곡이 생기진 않습니다. 척추 측만증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걸 좀 다뤄도 되나라고 좀 애매해요. 사실 직접적으로 근육을 잘 쓰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뒤에서 봤을 때 우선은 복근 자체도 왼쪽의 경우 이 방향이 B 방향보다 조금 더 늘어나 있죠.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척추 측만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오블리크 컬업을 해주고요. 당연히 이쪽을 늘어나 있는 부분 좀 짧게 해주는 게 더 좋으니까 이 부분 해주고, 이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 짧아진 이 방향근은 좀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립근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사이드 플랭크와 버드독 같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결론,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진 질환이고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여성의 유전적인 요소가 크겠죠. 여성의 경우 더 위험률이 높고요. 대다수의 척추 측만증은 원인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입니다. 기능적 척추 측만증은 일시적으로 휘어진 상태이고요. 다시 이 원인을 제거하면 정상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갈비뼈, 날개뼈가 한쪽으로 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곡되어 있는 그 콥스 앵글, 각도에 따라서 치료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